2022년 8월 26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건설부 2018년부터 19,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승인. 건설부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9,322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해 총 314억 8,400만 달러의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총 12억 6천만 달러 상당의 2,000개 프로젝트만이 허가를 받아 1,642일 동안 기록된 평균 비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내외 건설부문 투자가 견실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고 재경부는 논평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지난 8월 24일 2018년 이후 외교부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외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및 건설 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중국 다음으로 큰 투자처를 가진 한국, 일본, 태국에 주목했습니다. 건설 부문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여 요소이며 기본 목표를 달성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소득을 크게 증가시키며 국가 경제 성장에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는 상위 원천 시장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콘도미니엄, 아파트 및 사무실 공간 개발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 유럽 업체들이 건설 분야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건설부는 전국적으로 총 57,590건의 건축 허가를 내렸고 총 투자 약속은 662억 5천만 달러였으며 그중 2,472건은 최소 5층 높이였으며 482건은 지역적으로 보리로 알려진 평지 개발 또는 주거용 게이트 커뮤니티였습니다. 오르사이 마켓 공급업체 2050년까지 임대 제한. 오르사이 마켓 판매업자들은 8월 15일 훈센 총리의 내각의 개입을 요청하는 프놈펜 시청이 시정부에 보낸 세계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노점 계약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2050년까지 10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청과 국무총리 내각에 제출된 세 가지 사항은 종전과 같이 노점 소유권 제공 개입, 노점 50% 할인 요청, 2023년 초 지급 요청 등입니다. 오르사이 마켓의 무역업자 겸 노점 대표자는 어제 시청으로부터 3점 요청과 관련하여 판매업자들에게 명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 가지 사항을 새로운 권한을 연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의 권한은 20년이었고 새로운 권한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입니다. 당국에서는 우리에게 2년만 더 주었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권한에 대해 50% 할인을 받는 대가로 기간을 2050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국이 이전의 세계항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청의 새로운 권한을 3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20년이었지만 이 새로운 권한은 우리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최근 노점 20년 계약의 가격이 20년 전에 거래자들이 지불한 가격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은 최고가는 20년 동안 3,300달러, 하루 0.45달러, 즉 1,800리엘에 불과합니다. 최저가는 20년 동안 1,980달러, 하루 0.27달러 또는 1,080리엘입니다. 프놈펜 부지사인 키우트체는 계속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우리는 이미 그들을 최대한 촉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적절한지 자문해야 합니다. 하루에 1,800리엘로 가격이 합리적인가요? 그리고 어떤 노점들은 심지어 더 쌉니다. 당국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모든 기업들이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담배 수출량이 2021년과 같다. 캄보디아는 1월부터 7월까지 4,789.68톤의 마른 담뱃잎을 수출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 증가했다고 농림수산부가 보고했습니다. 베트남이 4,687.7톤 또는 97.8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고 대만, 헝가리,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확량인 5월에 수확이 완료되었으며 거의 모든 작물이 트레이더들에 의해 구매되었다고 말했고 트레이더는 전국 각지 또는 베트남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담배가 일반적으로 메콩강을 따라 재배되고 옥수수나 녹두와 같은 다른 작물과 함께 순환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록 최근 몇 년간 담배 재배와 지역들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문제는 없습니다. 수확기에 상인들이 와서 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공동 국경을 넘는 농산물에 대해 특혜 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왕국은 매년 갱신되는 이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 1년 동안 3,000톤의 말린 담배를 면세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 부서는 2021년에 담배 재배 중인 터봉 크몸의 면적은 680헥타르였으며 헥타르당 평균 1.70톤의 수확량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담배 수출액에 대한 수치는 즉시 나오지 않았지만 농림부는 이 기간 동안 쌀 이외의 농업 수출액이 17억 5,508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는 베트남, 벨기에, 헝가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국 본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독일에 4,590.85톤의 마른 담배 잎을 수출했습니다. 증가하는 마약 사례가 우려. 내무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마약 금지 메커니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가공 및 생산 작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매년 압수한 마약의 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부처의 마약반대위원회장인은 8월 23일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중보건과 경제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지만 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마약을 생산, 유통, 밀매 및 사용하는 범죄가 걱정스러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러한 사례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압류된 마약의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규모 마약 생산 시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얼음으로 알려진 필로폰이 현재 가장 많이 압수된 마약인데 압수되는 마약이 예전보다 더 강해져서 이용자들에게 더 큰 위험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캄보디아는 이 지역의 어떤 국가보다도 불법 마약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 집행 통계와 치료 및 재활센터에 대한 수요에 기초하여 그것은 이제 이웃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계속된다면 캄보디아는 일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의 부정적인 통계를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캄보디아는 이전에는 마약이 없었으나 점차적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하면서 마약 문제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밀수업자들은 왕국을 밀수작전의 중계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의 가용성이 증가하고 약물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곳에 제조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용자의 수는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마약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약반대위원회 사무국장인은 캄보디아의 지리적 위치가 태국과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 생산 중심지 중 하나인 황금 삼각지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마약의 유입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금 삼각형이 아편이나 천연액의 생산에서 합성액의 생산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점점 더 허브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 갱단들은 그것을 생산 중심지로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관련 국가기관들이 국가의 마약 문제를 억제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아누크빌 강제 노동이 있는 사업체를 폐쇄하고 범죄자를 체포할 것이라고 엄중 통지. 프레아 시아누크 지방행정부는 이신매매, 근로자 구금, 근로자 학대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부는 범법자들이 체포되고 엄벌에 처해지고 그 사업체들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이 지방에서 밝혀지고 있는 증가하는 사례들에 대해 논의한 후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원 검사를 중심으로 당국이 수사를 주도하고 구속기소 절차와 가해자 처벌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선언문에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불법 체류 등이 있는 곳은 반드시 사업을 접고 가해자와 공범자를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레아 시아누크 지방 사람들의 밀매, 노동, 밀매, 불법 구금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위해 관계 당국은 법에 따라 가해자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해 뿌리와 주모자를 조사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법에 따라 가차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발생한 대만인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나린 소장은 불만이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대만 문제에 대해 상부에서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수백 명의 대만인들이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구금되어 통신사기망에 종사하게 된 셀 수 없는 수의 포로들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마패들과 관련이 있는 이 인신매매범들은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아시아인들을 목표로 하며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같은 나라에서 고임금 일자리와 숙박을 약속한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뉴스TV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